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체제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초하루 법회를 기점으로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회를 준비하고 있는 용인 원각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달라라마 존자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기도로는 부족하며 자비심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기고했습니다. 또한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예와 금강경 전각 등 독창적 예술 세계로 유명한 조성주 선생이 8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전통 서예와 현대 미술을 접목시켜 글과 그림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청소년들이 사경을 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이 글과 그림 솜씨를 겨누는 공모전도 펼쳐집니다. 명상 인터뷰에서는 안희영 한국 MBSR 연구소장을 만났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MBSR 지도자 인증을 취득한 안 소장에게 마음 챙김에 근거한 MBSR 명상의 특징과 기대 효과 등을 들어봤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4월 20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체제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을 비롯한 전국 사찰도 4월 초하루를 시작으로 법회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초하루 법회를 준비하고 있는 용인 원각사를 이은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산했던 용인 원각사가 4월 초하루 법회를 앞두고 신도 맞을 준비에 분주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조계종이 지난 2월 초하루를 시작으로 모든 법회를 취소한 지 2달 만입니다. 1월 달부터 계속 많이 힘들었죠.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손 놓고 있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소임자들하고 논의해서 야외에서 이렇게 법회를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감염 우려에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2달째 법회를 미루고 부처님 오신 날도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 원각사는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각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법회는 주로 야외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텐트하고 의자를 새로 준비를 해서 한 2m 간격으로 이게 준비해서 이제 법회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지금 한 2-3달간 사찰들이 법회를 못 하다 보니까, 물론 큰 사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사찰들은 더 굉장히 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손세정과 동참자 인적사항 기록은 기본. 야외 법회를 위해 천막을 구입하고 신도수에 맞춰 의자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의자와 의자 사이는 2m 간격을 유지하고 법회 전후로 손잡이와 등받이 등은 소독제로 닦아 청결을 유지합니다. 평소 60여 명이 법회를 보던 대웅전은 좌복 간격을 2m 수준으로 넓혀 20명 내외로 줄이고 좌복마다 개인 수건을 덮어 사용 후 깨끗이 빨아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4월 초하루와 부처님 오신 날 등 법회가 정상화될 때를 대비해 한 달 넘게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가족 법회가 있으면 아이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 나눠주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주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마스크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마스크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지난 2달 동안 비상용 마스크는 물론 아이들에게 줄 마스크를 매일 1-2장씩 사서 모아 준비해 둔 겁니다. 좀 힘들지만 한번 좀 새로운 마음에서 모든 걸 좀 해보자 해가지고 하는데, 아무개도 좀 감개가 무량합니다. 늘상 기도는 하고 살지만 그래도 신도님들을 이렇게 좀 반갑고 이렇게 환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좀 설렙니다. 코로나19로 빼앗기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일상의 행복. 2달 동안 법회를 전면 취소하며 신도들과 거리를 두은 사찰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고 일상도 되찾기 위해 철저한 준비로 초하루 법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정부가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코로나19 대응 태세와 관련해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방역 측면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절중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기도로는 부족하며 자비심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타임즈에 기고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불상 훼손 사건이 일어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외 불교 소식 최준호 기자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지난 14일 타임지에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관련된 기고를 게재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코로나19로 분노와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문제의 해결책을 파악하고 해결책이 없다면 무의미한 걱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세상이 상호 연결돼 있고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연기적 가르침을 줬고 그에 따라 하나의 자비롭고 건설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마지막으로 불교의 무상의 원리에 의해 이 바이러스도 다른 과거의 위협들과 마찬가지로 지나갈 것이며 희망을 잃지 말고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극성 기독교인에 의한 불상 훼손 사건이 일어나 용의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미국 아칸소주 북서부 포트 스미스 지구에 위치한 라오스 불교 사원 왓 라오 산티탐에서 불상 3구가 훼손됐고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지역 언론이 밝혔습니다. 용의자 숀 마이클 이스라엘은 체포 당시 양손에 망치와 성경을 들고 있었으며 거짓된 우상을 파괴하라는 성경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액은 한화 1,200만 원 정도로 특히 불상의 경우 태국에서 수입해와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해제돼야 교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탁발 문화가 있는 태국에서는 스님들이 탁발 때 활용할 마스크와 안면보호대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비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태국의 스님들은 탁발을 나갈 때 시판되는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마스크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불편함이 컸고 또한 안구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스님들은 유튜브에 올라온 제작법을 보고 안면 보호대를 만드는 법을 배워 직접 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스님들이 매일 맨발로 오랜 시간 길가에서 탁발을 하는 것이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탁발 대신 음식을 사찰로 보내 공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2,600여 명을 넘어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돼 광범위한 봉쇄 조치와 엄격한 집회 금지 조치 등이 내려졌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서예와 금강경 전각 등 독창적 예술 세계로 유명한 국당 조성주 선생이 8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특별한 디자인의 필목을 비롯해 작가만의 영감과 파격성이 묻어난 서화 등 봄 향기가 물씬 풍기는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조성주 개인전 이동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커다란 캔버스 위에 한자로 보이는 대형 글씨체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통 서예에 입체감과 현대적 디자인이 융화돼 미적 감각을 더하고 작가 특유의 실험 정신은 보는 이로 하여금 호기심을 증폭시킵니다. 전시장 한편엔 부처님 가르침이 새겨진 수많은 인장들이 장식하고 법화경 전각으로 재탄생한 보리수나무가 웅장함과 화려함을 자랑하며 다가온 봄을 반기는 듯합니다. 경전 전각과 서예 등 독창과 파격의 예술 세계를 전하고 있는 국당 조성주 선생의 개인전이 지난 15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난장 동상이몽, 봄날은 간다를 주제로 열린 전시는 예서와 전서, 해서 등 다수의 필목을 필두로 서양화와 현대적 감성이 결합된 그림 등 개성 넘치는 작품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각도로 작업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정도만을 걷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난장판입니다. 저는 이 난장이란 말이 나쁘게 생각을 안 하고요. 하나의 생각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의 꿈으로 펼쳐진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250여 점의 크고 작은 필목들이 특유의 기운을 발산, 조성주 선생이 지은 한시 중 봄을 소재로 한 서예를 중심으로 행서와 초서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가만의 창작성에서 출발한 멀티그래피도 인상적인데 조각마다 분산된 서예를 입체적으로 나열해 실험성과 시각 디자인을 강조했고 시 속의 글이 글 안에 시가 있다는 예술인의 철학을 담아냈습니다. 더불어 조형적으로 구성된 판넬 작품을 비롯해 높낮이를 달리한 진열과 전시장 천장, 바닥, 거울의 활용 등 또 다른 파격을 보여주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일종의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제 작품전이 디자인이라는 데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밑에 거울을 놓고 역반사로 보이는 그런 비법, 좀 발길이 오래 머무르시도록 하려고는. 작가의 주 전공인 서예를 넘어 다양성과 정신세계, 색다른 제작 기법 등을 결합한 그림들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성주 선생은 영감대로 그리고 칠하는 작업 등을 이어갔다며 이를 본인의 마음이 담긴 심화라 소개했고 화춘도와 상춘 은륜도 등 보물 소재로 화려한 색감을 지닌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이외에도 불교 전시실을 별도로 마련해 작가가 그동안 선보였던 금강경 사경과 전각, 서화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5년 정도 틈틈이 작업을 해놓은 건데요. 서양화에다가 플러스 디자인 플러스 서예 이렇게 작업을 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런 성향의 작품은 거의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남다른 시선과 독창성으로 예술 세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국당 조성주 선생. 전통 서예와 현대 미술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전시는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청소년들이 사경을 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또 어린이들이 글과 그림 솜씨를 겨누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공모전도 펼쳐집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청소년 포교단체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23회 전국 청소년 사경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사경을 통해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언행과 신심을 가지라고 전하는 수행도지경 제3권이나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의 간화선 수행 법어인 참나란 무엇인가를 사경하면 됩니다. 전국 초중고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 마감은 오는 5월 29일까지며 파라미타 사무국에서 배포한 사경 문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특별 대상인 종정예하상을 비롯해 대상인 문체부 장관상 등과 함께 상금이 주어지며 향후 파라미타 홈페이지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사라져갔던 저희 문화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학생들을 통해서 지금 문화를 지금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불자들이 글과 그림 솜씨를 겨루며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볼 수 있는 전국 연꽃문화제 공모전도 펼쳐집니다. 어린이 포교단체인 동년이 행복한 시간, 친구, 연꽃 500호 생일을 주제로 전국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유치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와 그리기 부분으로 나눠 진행되며 개인이나 단체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부문별로 8절 도화지와 200자 원고지 5매 내외로 작성한 뒤 오는 6월 30일까지 동년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작품을 제출하면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연등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이제 연꽃문화제가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 같은 그런 행사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 이걸 또 통해서 애들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지음으로 해서 빨리 코로나가 낫기를 저희가 바라는. 동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4월 중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36회 전국 연꽃문화제를 잠정 연기했고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김해 도심 모범 포교 사찰 바람일 선언이 개원 7주년을 맞아 석가모니불 좌우로 아미타불과 약자열의 불을 새로 조성해 법당 3중불 조성불사 회양했습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한스님을 증명법사로 지난 18일 봉행된 점안법회는 통도사 연불원장 영산스님이 집전을 맡아 전통의식으로 열렸습니다.
지안 스님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여법하게 모시는 일은 가정과 사회에서 복을 받게 하는 공덕이라며 점안법회에 동참한 신도들에게 감사하다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바람일 선원 주지 인해 스님도 금강경 250권을 복장에 모신 염엄한 부처님을 봉안하게 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몇 차례 연기된 법회에 동참해준 불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지난 2월 타계한 용성 진종조사 유훈실현회 전진아 대표 고문의 49제가 지난 17일 장수 중림정사에서 엄수됐습니다. 고인의 가족과 친지, 용성 진종조사 유훈실현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49제에서 중림정사 조실 불심 도문스님은 망자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고 전진아 고문은 네팔 룸비니 사원 내 한국 사원인 대성 석가사 건립불사와 장수 중림정사 건립불사 등 용성 스님의 업적을 선양하는 일에 30년 동안 매진해왔습니다. 도문 스님은 고인의 업적과 공덕을 기리는 뜻에서 용성 스님이 번역한 상역과해 금강경본을 새로 출간해 전진아 고문의 영전에 헌공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챙김 명상인 MBSLR을 직접 지도하고 계시잖아요. 네. 먼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BSR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1979년에 미국의 존 카바친 박사라고 하는 분께서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병원에서 이 전통적인 명상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서양의 의학과 접목해서 불교 명상의 핵심인 마음챙김 명상과 소고적인 심신의학 이것을 융합해서 만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현대적인 명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SR이라고 할 때 그 M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챙김 사띠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삶의 고통인 이 괴로움이라든가 고통,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양에서 불교의 명상이 가장 체계적으로 구조화돼서 의료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 병원이나 학교 그다음에 이제 기업체에서 가장 넓게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는 인증받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가르치시는지. 총 9번을 같이 모여서 명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한 15명에서 35명까지 집단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매주마다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의 주제는 내적인 자원을 재발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가 돼서 권포도 명상을 한다든가 바디 스캔을 한다든가 또 마음챙김 명상이 무엇인지를 직접 강의로 하지 않고 직접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서로 나누면서 명상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참가자들이 몸으로 또 실제로 실용적으로 배울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명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같이 공부하면서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 경험적으로 명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자기 안에 어떤 그 명상과 관련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각이라고 하는 순수한 의식을 재발견하고 자기 중심을 잡아서 삶의 고통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해방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MBSR의 장점은 1979년부터 병원에서 나와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 before after 검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MBSR 8주를 해보니까 뭐 환자들이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하더라 하는 어떤 수많은 연구, 임상적인 연구가 많이 보도가 돼 있는 것이죠. 보고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신체적으로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또는 암 환자라든가 수많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들, 통증 이런 부분이 완화되거나 치유가 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불안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수많은 정신질환들의 마음챙김이 예방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치유 효과가 있는 걸로 많이들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이용한 MBSR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단연 많은 임상적인 결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서구에서 마음챙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임지나 이런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되었던 그 중에서 핵심이 이제 마음챙김 명상을 이용해서 한 첫 번째 프로그램이 MBSR이고 또 MBSR 이후에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전파가 되고 많이 나와서 지금 서구 사회에서 이제 마음챙김 명상이 다른 모든 종류의 명상을 제끼고 가장 임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명상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많이 이렇게 학교에서도 하고 병원에서도 하고 기업에서도 하는 명상의 핵심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메디컬 프로그램이다. 의학은 몸, 마음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은 영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종교적인 측면 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겠습니다만은 몸과 마음과 영성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전 영역을 다 좋게 만드는 굉장히 효과적인 검증된 하나의 그 마음 수련 방법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어떤 열쇠가 마음챙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포도 명상 또 바디스캔 명상도 좀 특색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건포도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명상이라고 붙었잖아요. 명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이 너머에 그 안에 이제 진짜로 건포도를 난생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이란 말도 필요 없이 많은 분들이 그걸 하고 나서 사물을 보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구나. 첫 번째 하는 일종의 명상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누워서 발가락 끝부터 머리 끝까지 45분 동안 이제 명상 안내를 합니다. 이 안내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신이 몸에 처음으로 건포도를 이렇게 주의를 기울였던 것처럼 온전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내 몸의 상태가 어떻구나. 또 몸에 주의를 기울여 보니까 주의가 산만하구나, 내 주의가. 또 다시 데려와서 또 주의를 다시 거기다 갖다 놓고 하면서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명상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첫 시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하 하는 경험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도를 하시면서 수행자들에게 이 부분 꼭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명상이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삶 속에서 내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육체적으로 긴장된 것보다는 이완된 게 좋고 또 정신적으로도 딱딱하고 편협한 것보다는 개방되고 뭔가 열려있고 따뜻한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배워나가는 게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는 환상을 버리고 외부의 권위자를 믿는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어떤 내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데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어떤 선생님이 나의 모든 불행을 다 이 수업만 들으면 다 이렇게 해결해 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멀리 못 갑니다. 명상은 1인칭 경험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세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용감한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 이 프로그램 하면 그냥 뭔가 이렇게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이 이런 막연한 기대감,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지 않고 오히려 명상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마음챙김 명상에 근거해서 MBSR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견 정말 잘 들었고요.
이 명상은 1인칭 경험이지만 또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 말씀 네. 참 인상 깊게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